자, 그러나 금의 단점도 있어요. 생산성이 없다. 특히 워렌 버핏 회장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금이라고 그래요. 왜? 금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안 주잖아요. 그죠? 배당을 안 줘요. 이자도 안 주고. 그래서 그냥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은 수백조를 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금 투자해가지고서는 뭐 재미가 없는 거죠. 뭐 수백조 투자했는데 배당이 안 나와. 이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언제 오르나 금은 전쟁과 재난이 닥치고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 그죠? 자, 최근 한 5년 동안 전쟁이 많았죠.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그죠? 이런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금값이 올랐어요. 그리고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 말할 필요도 없죠. 현금이 쓰레기가 됐다는 거니까. 물가가 그동안 급등했죠. 그죠? 이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 오면 금값은 계속 올라간다. 근데 인플레이션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 올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사자. 그죠? 사자. 자, 그리고 이자율이 낮을 때. 그죠?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근데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추세야. 옛날 같은 고금리가 올 수밖에 없어. 올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금으로 대체하자.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금값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가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 그죠? 없다. 당분간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변할 가능성이 없다. 자, 10년 이상은 전쟁도 많을 거고요. 인플레이션도 압박이 계속될 거고요. 이자는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이 올랐었어요. 많이 올랐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수요가 탄탄해졌다라는 거야. 뭐 부자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일단 봐요. 부자들도 사지만은 그다음에 산업재 수요도 많아요. 이게 제가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볼게요. 그거는 산업재 수요도 많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중앙은행들이 이 금을 산다라는 거야. 왜냐면 현금이 쓰레기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어떤 제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금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나라가 중국. 그죠? 중국. 이런 나라가 좀 불안하잖아요. 부동산 위기로 불안해서 샀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샀어요. 그죠? 인도 같은 나라. 그죠? 베트남도 돈이 많이 요즘 수출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라도 사 모으겠죠. 그리고 자산 지키기에 열중하는 부자들들. 자, 이런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자, 우리 부자들도 많이 사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수요가 탄탄해졌다. 그죠? 그리고 제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올라가요. 비트코인은 이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잖아요. 수천 배 올라갔잖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비트코인이 올라갔는데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뭐 그거는 진짜 디지털 머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트코인도 올라가는데 왜 금값이 안 올라가요? 그죠? 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금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연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금의 추세는 금값의 추세는 우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역사상 채굴된 모든 금의 5분의 1을 각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할 정도로 전통적인 큰손이다. 아니, 그러니까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중앙은행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쓰레기가 될 수 있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워낙 그 가치가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유독 최근 2년 사이에 금에 대한 쏠림이 뚜렷하다. 올 상반기에 각 중앙은행이 매입한 금은 483톤. 그죠? 작년 기준으로 역대 상반기 중 최고이다. 그러니까 현금이 자꾸 쓰레기가 되니까 불안한 중앙은행들, 그동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들이 그 쓰레기 돈 대신에 금을 사 모으는 거예요. 그죠? 뭐 중앙은행이라고 투자 안 하겠습니까? 현금보다는 금이 낫다고 생각을 판단하는 거죠. 그런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금매입에 적극적인 나라는 신흥국이다. 뚜르키에 45톤, 인도 37톤, 작년 상반기죠. 중국이 27톤, 폴란드가 19톤. 자, 이렇게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다. 그죠? 안전하기 때문에, 그죠? 수익률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죠. 자, 금은 부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그죠? 금과 달러. 그죠? 자,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냐면, 제재를 받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가 제재를 받았잖아요. 제재를 받을 경우에 다른 나라로 표시된 자산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입장에서도 안전한 자산이다. 보안제다. 라고 깨달았다라는 순간, 깨달았다라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자, 그래서, 금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 아담 글라빈스키는 이제 폴란드 금 보유량이 중국을 넘어섰다. 외환 보유고의 20%를 금으로 채울 거다. 현재는 14.9%. 그죠? 자, 이렇게 은행들이 금을 선호했다라는 거야. 예전에는 달러보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미국의 국채를 좋아했는데, 자, 미국의 국채가 자꾸 쓰레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20% 정도. 그죠? 20% 정도는 금으로 대체하고 있다. 자, 인도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도 올해 각각 영국과 미국에 보관해왔던 금을 자기 나라로 회수한다. 자,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서면서 방향이 바뀌었고,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이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금의 수익률이 좋다. 자, 그러면서 금이 2000년대 이후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끌어내렸던 시기 2001년, 2007년, 2019년엔 금값이 어김없이 상승세를 탔다. 자, 미국의 금리를 내리면은 금값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채권 대신에 그걸 산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의 정책은 끊임없이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럼 금값은 상승이다. 그러니까 금은 언제 사는 게 좋겠어요? 금리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금리가 그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죠? 자, 보세요. 금값과 국채 금리의 연동성을 보세요. 그죠? 자, 이게 금값이고 이게 금리죠. 자, 금리가 올라갈 때는 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금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금리가 떨어질 때는 금값이 올라가니까. 자, 이렇게 연동되는 걸 보시면 아시겠죠. 달러도 마찬가지죠. 달러가 떨어질 때 금값이 고점을 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금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요. 앞으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남 부동산보다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야. 그러면 이 금이 한 돈에 100만 원 가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50억짜리 집이, 강남에 50억짜리 집이 100억이 되는 게 낫겠어요? 그죠? 금이 더 나은 거예요. 그죠? 금이 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강남에 50억 집이 100억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살 때 취득세 내야죠.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 내야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어마어마하게 내야 돼요.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그러면 사실상 금이 난 거예요. 그죠? 금은 양도소득세는 없잖아요. 그죠? 금은 양도소득세 없어요. 내가 50만 원 샀는데 100만 원에 팔면 되는 거예요. 부가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부가세만. 그죠? 살 때 부가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여러분들, 금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 있다. 단, 분산 투자해라. 그죠? 분산 투자해라.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때 사는 거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 나가라. 자,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